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의 고용 환경이 크게 열악해 구직자들이 취업을 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규직 비율이 95%이지만 단순 노무직 등 현장직이 많고 평균 임금도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익산 지역 취업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삭감으로 자치단체의 노인 일자리가 크게 줄어들 위기에 처했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노인 일자리 예산을 절반 이상 줄임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운영했던 연간 만여 명의 일자리를 크게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지방의회는 국회와 정부 부처에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의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가 살고 있는 새만금 산단의 수로폭 확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농생명 309의 수로폭이 좁아 저어새의 잠자리터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수로폭 확장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며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2일 수요일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익산 고용시장을 분석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익산은 정규직 비율이 95%를 넘어섰지만 단순 노무직 등 현장직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에 비해 평균 임금은 낮았습니다. 이 때문에 구직자 10명 중 6명은 익산 지역 취업을 기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지역 산업과 연계할 수 있는 정부의 일자리 공모 사업을 공략할 방침입니다. 최정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익산 고용시장을 분석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을 맡은 캠틱 종합기술원이 익산 지역 기업체 700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기준 정규직 비율은 95.8%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직종별로 보면 단순 노무직과 기능직이 각각 36.2%와 21.7%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반면 사무관리직은 20%, 연구개발직은 4.9%에 불과했습니다. 구직자의 70% 이상이 사무관리직과 기술직 등을 바라는 것과는 대조적입니다. 여기에 익산의 평균 임금은 268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304만 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비슷한 규모의 다른 도시인 군산 333만 원, 순천 319만 원, 진주 286만 원과도 차이가 났습니다. 구직자와 대학생 322명에게 물어봤더니 낮은 임금과 생산지 편중 등을 이유로 익산에 취업 의사가 없다는 비율은 66.7%나 됐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지역 산업별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임금 보전도 가능한 정부 공모 사업을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경우 내년에 지역형 플러스 일자리 사업을 공모할 계획입니다. 비수도권 지자체가 참여 대상이며 직업훈련과 고용 장려금 지원 등 356억 원 규모입니다. 또 중소벤처기업부의 소공인 특화 복합지원센터는 귀금속과 금속가공, 석재 분야에서 전문 인력 양성이 가능합니다. 교육부의 지자체,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도 있습니다. 홀로그램과 헬스케어, 바이오 산업 등에 걸쳐 인력 양성과 취업 연계가 가능해 관련 기업의 익산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익산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1월까지 구체적인 추진 전략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물을 토대로 저희가 부서와 공유를 하고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계획을 짜는 거기 때문에 몇 가지 지금 공모사업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됩니다. 구직자가 지역에 머물 수 있는 일자리 공급과 전문 인력 양성 등이 필요한 익산. 기업 유치 활동과 함께 정부 일자리 공모 사업 유치로 숨통을 열게 될지 주목됩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탄력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전국 철도 차량기지 중장기 계획 및 구축 용역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웅 국회의원은 한국철도공사 국정감사에서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위해 철도 차량기지 이전과 부지 사용 허가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며 국토부가 수행하는 전국 철도 차량기지 중장기 계획 및 구축 용역에 이를 반영시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정부의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익산 낭산 폐석산에 묻힌 불법 매립 폐기물에 대한 두 번째 행정 대집행이 실시됩니다. 익산시는 국비 등 109억 원을 들여 54,060톤의 불법 매립 폐기물을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이뤄진 1차 행정 대집행을 통해 4만 9천 톤이 처리된 바 있어 이번까지 합하면 전체 매립량의 7.4%인 10만 6천 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이 같은 처리 속도를 감안하면 낭산 폐석산 불법 매립 폐기물을 완전히 이적 처리하기까지는 30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효율적인 해결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군산항을 통한 중국 전자상거래 해상특송 화물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국 석도에서 군산으로 들어온 특송 화물은 143만 5,770건에 1,111TU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04만 1,162건, 871TU 대비 각각 40%와 30%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런 추세대로라면 올해는 지난해 실적 143만을 초과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익산과 군산시의회가 내년도 의정비를 인상할 계획입니다.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올해보다 월정수당을 19.5%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올해 의정비 총액은 3,257만 원에서 3,276만 원으로 오르게 됩니다. 군산시의회는 올해보다 월정수당을 5%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인상률이 그대로 반영되면 의정비 총액은 올해 3,287만 원에서 3,307만 원이 됩니다. 군산시의회가 시의회 홍보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산시의회는 홍보에 관한 기본 조례가 없어 시의회 홍보 사업을 전반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조례안을 제250회 임시회에 상정했습니다. 조례에는 의정 소식지와 홍보 영상 제작, 소셜미디어 운영, 홍보 서포터즈 등 시의회 홍보 제반에 대한 운영 방법을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시의회는 조례가 제정되면 의정 활동과 공공정보를 시민들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 절감 방안 중 하나로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1,925억 원이 삭감돼 정부 지원 비중이 높은 공공형 노인 일자리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르신들의 소득 보전과 사회활동 참여를 위해 마련된 노인 일자리 사업. 올해 익산에서는 1,600여 명의 노인이, 군산에서는 9,100여 명의 노인이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참여 노인들은 이를 통해 얻는 소득과 보람에 크게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집안일만 하는 것보다 하루에 가서 3시간 정도 일을 하다 보면 건강도 찾고 또 이제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사회 활동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경험과 또 지내온 지식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 어떤 그 환원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하고 그다음에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노인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가 긴축 정책을 위해 내년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 1,925억을 줄이고 공공형 노인 일자리 6만 1,000개를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노인 일자리 중에서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이 줄어들면서 익산과 군산에도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공공형 노인 일자리 예산의 50%를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내년도 공공형 노인 일자리 모집 인원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공익활동형에 대한 예산은 이제 줄어들고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접수하고 이제 결과 발표가 나면은 사실 좀 민원은 많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익산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참여자는 전체의 90%인 9,110명이고 군산은 전체의 80%인 7,260명. 이들은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층인 만큼 공공형 일자리 축소는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익산시의회와 군산시의회는 정부의 공공형 노인 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관련 정부 부처에게 전달했습니다. KCN 윤현석입니다. 군산시 민선 8기 첫 조직 개편은 경제와 보건 분야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군산시는 다음 달 1일 민선 8기 조직 개편에 대한 입법 예고를 앞두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강임준 시장은 그동안 경제와 보건 등을 강조해온 만큼 이를 중심으로 두 개 과가 신설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조직 개편은 다음 달 개정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고 인사 발령은 내년 1월 이뤄질 예정입니다. 익산시가 지방세 상습 체납자의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합니다. 시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액이 30만 원이 넘는 사업자 467명에게 관어사업 정지 및 취소 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관어사업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문 건설업, 식품 접객업 등이 해당됩니다. 익산시는 오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상습 체납자들의 누적 체납액은 21억 6천만 원에 달합니다. 도내에서 초등교사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발령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민영배 의원의 분석 결과 초등교사 합격자의 발령 대기 시간은 전북이 13.2개월로 조사됐습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출산과 질병 등을 고려해 사전에 대기자를 뽑아야 하기 때문에 발령 대기 시간이 길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발령 대기 시간을 크게 줄이면 초등학교마다 기간제 조사를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제18회 보성문화상품 공모전에서 최승철 씨의 미륵사지 이야기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서 금상에는 서정희 씨의 만화경 속 백제, 이명준 씨의 보석에 대한 열정 익산이 각각 선정되는 등 모두 74명이 입상했습니다. 이번 공모전에는 미륵사지 석탑과 사리 장엄구 등 익산 대표 문화재뿐만 아니라 사무용품과 생활용품 등 다양한 주제의 작품이 출전됐습니다. 시는 공모 수상작을 익산 홍보상품으로 개발할 예정입니다. 전국 규모의 스포츠 대회가 잇따라 일산에서 열립니다. 오늘부터 18일까지 열리는 전국 승마대회 선수와 관계자 등 1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또 15일부터 무에타이, 줄넘기, 당구 전국대회가 각각 열리면서 총 2,500여 명이 익산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익산시는 지속적인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만금의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환경단체가 농생명 309의 수로폭이 좁아 저어새의 잠자리터가 훼손될 위기에 놓였다며 수로폭 확장을 요구하고 나섰는데요. 한국농어촌공사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결정해야 한다며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수락갯벌과 연결된 하재화산 새만금 농생명 309. 검은 부리의 흰색 깃털을 가진 새들이 수심이 낮은 요수지에서 모리를 지어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 1급인 저어새입니다. 새만금 농생명 309는 해마다 250마리 이상의 저어새가 낮에는 먹이터로, 밤에는 잠자리터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매립공사가 이루어지면서 저어새의 서식지가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며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환경단체는 새만금 개발계획에는 저어새 보존을 위한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저어새의 서식지 보존을 위해 농생명 309의 설계를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설계에 나온 수로폭 50m는 좁아서 저어새들이 잠자리터로 사용하지 못하고 떠난다는 겁니다. 환경단체는 수로폭은 200m를 유지해야 하고 사람이 오가는 길로부터 100m 이상의 이격거리가 확보돼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수로 50m 폭으로는 기존의 멸종위기 1급 저어새의 잠자리터 그리고 기존의 먹이터 이 서식지 자체가 유지가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의 수로라고 치면 200m 폭은 돼야 저희들의 전체적인 조류를 관찰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 정도는 돼야 잠자리터가 유지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설계대로 간다고 하면 저어새의 서식지 자체가 아마 소멸될 가능성이 아주 커요. 이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는 전문가 검토를 거쳐 50m를 설계했다며 새만금 개발청, 환경부 등과 논의 후 확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50m 보고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대학교 교수님이나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 정도 해도 이제 적정하다고 이제 해서 저희가 이제 50m 이제 보고서를 이제 수립을 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반대 의견이 있으시니까 또 다시 이제 방향 처리를 다시 이제 저희가 설계를 해봐야겠죠.
전 세계 저세 가운데 5% 이상이 살고 있는 새만금. 멸종위기 야생조류의 보금자리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3만 명대를 기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 2,5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3만 53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감염 경로는 국내 발생 3만 465명, 해외 유입 70명입니다. 위중증 환자 수는 263명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15명 발생했습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오늘 오전 7시 기준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88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329명을 비롯해 익산 124명, 군산 115명 등입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10일 기준 0.91을 기록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노인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익산시 보건소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 만 70세 이상은 이달 17일부터, 만 65세 이상은 20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을 통해 올해 말까지 접종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는 만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연중 시행하는 폐렴구군 예방접종도 함께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음식점에서 흉기를 휘둘러 업주를 다치게 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49살 A씨는 어제 오후 7시쯤 음식점 업주 B씨의 어깨와 팔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크게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살인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거석 도교육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전주덕진경찰서는 서 교육감이 9년 전 동료 교수 폭행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천호성 후보 측은 지난 6일 지방선거 방송토론회에서 서 교육감이 전북대 총장 근무 시절인 지난 2013년 A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명백한데도 여러 차례 이를 부인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인 A 교수의 최초 진술과 대질신문 내용 등을 종합해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이 2년 전 대마초를 흡입한 혐의로 직위 해제된 직원들에게 임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강기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공단은 직원 4명이 직위 해제된 한 달 반 동안 이들에게 임금의 80%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급된 금액은 모두 2,700여만 원입니다. 현행 국민연금공단 규정에는 이유와 관계없이 물의를 일으킨 직원에게는 임금 일부만 감액하도록 규정돼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올해 내년도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사 임용시험의 평균 경쟁률이 8.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유치원 교사는 22명 모집에 474명이 지원해 가장 높은 2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또 초등교사는 45명 모집에 106명이 지원해 2.4대 1의 경쟁률입니다. 특수교사 유치원은 2명 모집에 15명이 지원해 7.5대 1의 경쟁률을, 초등교사는 10명 모집에 99명이 지원해 9.9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윤현석입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에서 호러 홀로그램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이번 페스티벌은 오는 21일부터 31일까지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진행됩니다. 홀로그램을 활용해 공포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12세 이하 어린이와 노약자, 임산부, 심신미약자는 안전상 참여를 할 수 없습니다. 익산시는 매일 교도소 입소 300팀을 사전 예약받아 입장시킬 방침이며 익산역과 고속버스 터미널, 원광대, 교도소 세트장을 연결하는 셔틀버스를 15분마다 운행합니다. 2022 용안 바람 레이스가 오는 22일 용안 생태습지에서 열립니다. 용안 바람개비길 10km를 달리는 용안 바람 레이스 참가자들에게는 농촌마을 숙박 혜택과 함께 각종 이벤트를 통해 상품을 지급합니다. 특히 인근 주민들이 주차 안내와 식사 등 대회 준비에 참여하고 참가비 일부는 마을 발전 기금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대회 접수 등 자세한 사항은 용암 바람레이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군산예술의 전당이 전통공연 우수작품 지원 공모에 선정된 작품을 공연합니다. 예술의 전당은 전통공연 예술진흥재단으로부터 작품료 전액을 지원받아 월드뮤직그룹 공명의 공연 스페이스 뱀부를 오는 11월 29일 소공연장에서 진행합니다. 스페이스 뱀부는 세계 민속악기와 창작악기를 통해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설명하며 관객과 함께 소통하는 공연입니다. 한편 예술의 전당은 올해 공연과 전시 공모 7건에 선정돼 2억 1천만 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제13회 군산 새만금 전국 걷기 대회가 오는 15일 열립니다. 이번 대회는 선수와 임원 등 4,8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이며 6.5km부터 66km까지 4개 코스로 진행됩니다. 개회식은 군산 비은공원에서 열리며 참가자에게는 기념품 및 완보증이 제공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걷기연맹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흥남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역 내 어르신들에게 그림 퍼즐 맞추기를 전달합니다. 치매 예방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며 오는 26일까지 어르신 450명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지난 8일 익산 함라면에서 마을 주민과 시민이 함께한 제1회 함라 주말센터가 성황리에 개최됐습니다. 제2회 주말장터는 다음 달 12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최저 5도, 최고 2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15도에서 22도 사이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익산도 맑으며 15도에서 22도 사이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